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의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4월 16일 증시 토크 주제는요, 최근에 계속 압력이 커지고 있는 미국의 무역전쟁 이슈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미국의 통상 압력이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에도 그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주말 사이에 좀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재무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그 뉴스인데요. 자, 한국을 환율 관련해서 환율 조작국이 아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만 한 단계 낮게 분류하면서 한국과 독일 그리고 스위스 등에 대해서 내수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미국 재무부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촉구했다라는 얘기는 제발 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한국과 독일, 스위스, 일본 등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요 부분이 주식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 수 있기 때문에 증시토크 글을 칼럼을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썼습니다만 핵심 부분을 콕콕 집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환율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요. 최근에 FTA 협상 관련해 가지고 환율 관련해서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지난달 말에 그 이슈가 있을 때 등장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85년 플라자 합의입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요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바로 플라자 합의였었고요. 그런데 요 뒤에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향후 증시나 어떤 경제 흐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앞서 언급드렸던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내수를 부양해라 라고 압박을 나온 그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일본하고 독일이 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했던 그때 당시 같이 플라자 호텔로 끌려갔던 그 친구들 일본하고 독일이었죠. 워낙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달러화를 엔화나 독일 그때 당시 마르크화 대비해서 미국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반대로 엔화를 높이고 마르크화를 높이는 그러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고가 나타나면서요, 엔화 가치가 수년 사이에 더블 가까이 달러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높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거의 벌써 33년 전 일이네요. 자, 그런데요. 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는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일본이 장기 침체,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플라자 합의가 결정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5년부터 해서 90년 일본 버블이 붕괴될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오히려 요 기간 중에 일본이 적절한 시기에 브레이크를 못 밟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1990년에 버블을 이제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살금살금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버블을 꽝 터뜨리면서 20년 동안 불황을 헤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과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요, 일본의 버블 형성과 그리고 그 붕괴 과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진행될 때쯤 되면은 많은 국가들이 적절하게 컨트롤을 해줍니다.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이제 큰 후유증이 남기 때문이죠. 근데 한 번 있었어요. 2008년 미국의 부동산이 버블이 있을 때 그때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적절하게 컨트롤을 못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로 치닫게 됐었죠. 자, 어쨌거나 플라자 합의 그 부분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합의들, 미국이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치를 낮추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미국 제품을 좀 사달라 이겁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제3국 입장에서는 미국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제가 여기 이제 미제라고 썼는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 어렸을 때 저도 동네 시장에 가면은 미제만 파는 가게들이 하나씩 꼭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 형들 보면 뭐 나이키 같은 운동화 사면 메이드 인 USA가 써 있는 게 정품이다 라면서 그 정품 진품 가리는 그런 게 꼭 있었지 않습니까? 자, 미제를 사달라는 게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말 사이에 트위터 남긴 거를 보면요, Beautiful was made in USA. 예,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 USA 미제 학교에 가져오면 미제 연필, 미제 샤프. 예, 이러니까 저도 괜히 올드한 세대 같습니다만 아직 청춘입니다. 예. 예, 어쨌거나 미제를 사달라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 압박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에서 한번 봐줄 테니 알아서 원화야 항구가 원화를 억지로 띄우지 말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수 부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항구가 내수를 부양해서 미제를 사달라. 이게 바로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인 것이죠. 자, 그런데 과거 플라자 합의 때를 생각해 보면 일본에서 버블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특정 자산이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한 107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뭐 경제가 나빠진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경상수지의 연속적인 흑자는 계속 이어져 왔고, 뭐 미국에 비해서는 경기 침체가 아주 심각하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1070원, 십몇 년 전에 2000년대 중반에 900원대 초반. 분명히 이건 뭔가 모순이 있죠. 자연스럽게 미국 정부에서는 요거는 환율 조작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기간 중에 정부가 좀 마사지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수출하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때 이제 좀 말이 많았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그때 수준처럼 개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 위에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원달러 환율이 여기 개입 마사지를 좀 덜 하게 되면은 슬금슬금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1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요, 원화 강세 방향은 어느 순간 심리적인 마진 노선이 무너지면은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략 볼 땐 제가 볼 땐 1000원 선이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두 개입니다. 수출주는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나타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원화 강세 방향에서는 내수 관련 주식들은 호재가 될 수 있고 내수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단적으로 석유 제품 싸울 때 싸지기 때문에 휘발유 값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휘발유 값이 안정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운전하고 어디 놀러 갈 때 부담이 덜해진다는 얘기죠. 내수 부양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원화가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냥 달러 가져와서 원화로 쟁여놓고 뭐 몇 달 있다가 이렇게 자다가 딱 정신 차려보면 달러 기준으로는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에 돈을 끌어와 안전자산에 투자해도 되고 주식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좋아지게 되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일본처럼 그냥 부동산 그리고 주식 다 열어놓으면은 우리나라 국민 성향상 부동산은 버블이 더 심각하게 만들어지고 그냥 중시는 그냥 들러리로 쫓아가는 정도 분위기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컨트롤하고자 하고 있죠.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본처럼 부동산이 버블이 일어나는 방향은 아닐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는 증시 쪽으로 자금이 외국인 입장에서 봐도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내수 중심의 장세가 증시에서 나타날 개연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요 2000년대 중반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 2000년대 중반에 원달러 환율과 빨간색 소형업종 지수, 그리고 파란색 대형업종 지수 흐름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2004년 말에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1100원을 그냥 뚫고 내려가니까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소형업종이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요. 내수주의 많은 부분은 소형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수출주의 많은 비중은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향후 시장 분위기 우리가 위의 표를 본다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생각보다 좀 길었습니다. 목표는 5분 내지 7분에서 끝나는 건데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모두 다 깊이 이해하셨겠죠? 자, 내일도 알찬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고요. 자, 항상 구독하기, 좋아하기 꼭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따봉 개수를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증시 토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